안녕하세요. 저는 전용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어 예비 임용 TO가 발표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0명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과연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당국의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TO가 발표하고 나서 제가 곧바로 당황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서 청와대 청원 글을 썼어요. 자, 2012학년도 중국어 교사 선발 TO 확대를 건의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청원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0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청원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아직 청원 안 하신 분은 밑에 있는 링크에 꼭 청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원 내용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청원에서 미처 쓰지 못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요지로 제가 글을 썼는데, 자,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그런 이웃 국가입니다. 부정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지금 올해 29년째인데 어떤 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했는지, 발전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과연 중국어는 우리가 없어도 되는가, 중국어 안 배워도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간단한 자료,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만 넣어놨는데 무역 규모가 무려 2,434억 달러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죠. 대중 수출은 1,362달러고요. 2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흑차가 290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이죠. 자, 수익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최대 수익국으로 우리가 부상을 했고요. 한중 수교 당시 63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2019년 기준으로 약 39배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갔겠죠. 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과연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은 정말로 필수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종전선언도 해야죠. 그 다음에 통일도 해야죠. 중국이 없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꿈꾸고 싶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들과 협력해야죠.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중국어 교사를 안 뽑는다고요? 그럼 중국어 학생 안 가르친다고요? 과연 이것은 온당한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은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올해로 한중수교 29년이 됐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IMF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만든 표인데요. 보시면 자, 92년은 수교 당시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4.6배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중국은 무려 29.9배, 약 30배의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을 나타내는 1인당 명목 GDP를 봤을 때도 중국은 420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채 10,000달러가 안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3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3배 이상 개인이 잘 산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중국의 성장도 대단히 놀랐습니다. 무려 25배나 성장했어요. 엄청난 발전이죠. 우리가 4배 할 동안 중국은 25배 한 거야. 자, 그래서 중국이 뭐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우리도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국격의 상승이라든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잘 나가고 있는 중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꼭 미국만 우리한테 필요하고 독일만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제조업 경쟁 지수도 나오는데 90년 당시 우리는 17위였는데 무려 3위로 뛰었어요. 중국은 32위에서 2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제조업 강국이 둘이 힘을 합쳐야 되고요. 많은 교역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 인재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재밌는 기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사예요. 몇 년 좀 시간이 지났죠? 자,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는 중국과 우리 관계가 매우 좋을 때예요. 중국 국경절. 자, 국경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알겠지만 보통은 잘 모르죠. 국경절은 중국의 매우 큰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이에요. 자, 여우커 24만 명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24만 명. 아주 단기간, 그 짧은 시기에 24만 명.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나 여기에서 많은 돈을 쓰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야. 빠링허우로 했네요. 빠링허우라는 말은 80년대 후반 출생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큰 소비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업무 협약식 하는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2016년경 비슷한 즈음입니다. 자, 유통가 중국 노동절. 여러분 노동절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역시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5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죠. 근데 중국은 노동자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노동절이 엄청나게 긴 연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당시 태양의 후예니 이런 것들 한류 열풍으로 엄청나게 와서요. 백화점에서 중국인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 당시 서공동이나 이렇게 백화점이 많은 곳에 가보면 버스로 해가지고 엄청난 버스들이 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여기 신세계 백화점의 모습인데 자 5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오는데 가까운 한국에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와 관계가 좋을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롯데 할 것 없이 롯데 뭐 어디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네요. 태양의 후예가 유행했던 시절이라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또 뭔지냐? 또 춘지예요. 춘지. 설날이죠, 설날. 중국은 설이 엄청 길기로 유명하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 2015년 기사인데 이때 특수를 누려요. 이 유커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중국인 이렇게 써놨는데 유커는 이제 중국 여행객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커. 여우커인데 뭐 유커라고 발음을 하니까 저도 유커라고 해 드릴게요. 그래서 춘지에 때 엄청나게 많은 유커들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성장률 나오고 하루 평균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기사들로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엄청 호황을 맞이할 때죠. 왜? 중국의 유커들이 계속 와서. 그래서 다음 기사를 보시면 한국과 중국이 최근 이제 그 수교를 맺고 29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것들을 조금 심층 있게 다룬 기사인데요. 자, 제목이 재밌어요. 멀어진 친구 사이, 지금이 최악인가? 자, 우린 과연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자, 친구긴 친구인데 좀 멀어졌다는 얘기죠.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왕이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이죠. 우리말로는 외교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 유커들이 다시 돌아올 텐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경색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중 수교를 맺고 노태우 정권에서 어떻게 맺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우리는 2016년까지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다가 2017년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우리나라에서 한참 시끄러웠죠. 요 이제 사드 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한한령 같은 것들이 내려졌고 그러면서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감정이라고 했는데 대중감정이라고 했는데 이 감정이란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죠. 반감이죠. 반감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발전했는데 불과 2017년, 16년 이때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죠.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중국 사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명동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학로도 많았고 홍대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강남 할 것 없이 엄청 많았어요. 지방 도시도 많았어요. 제가 기사에는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방에도 중국인들 특수가 넘쳐나가지고 행복한 비명 다만 너무 많아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이 되죠.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이때 지금 모습을 보면 중국이 우리 이제 92년입니다. 이 6.5%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 규모 대비 중국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냐 이건데 이 당시는 6.5%였어요. 인구는 훨씬 더 많았지만 경제 규모는 작았죠. 근데 보세요. 이 엄청난 그래프를 그리면서 현재 70%까지 왔습니다. 계속 발전한다면 미국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GDP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우리가 항상 세계 최강대국 하면 미국을 떠오르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랬죠. 중국과 미국과 이 힘의 균형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강대국끼리 부딪히는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로 한중 마찰이 더욱더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힘든 상황을 계속 거쳐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금액을 보시면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보면 이때는 진짜 귀여웠죠. 그러다가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조금 휘청하긴 합니다. 이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주 놀라운 발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가 없었다면 혹은 코로나가 없었거나 훨씬 일찍 종식이 됐다면 사실 이 그래프는 훨씬 더 멋진 그래프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결국은 종식 내지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거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무역이라든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은 과실이 얼마나 클 겁니까? 이거를 그냥 포기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중국 유커 방문객 수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는 비슷합니다. 이제 사드 때문에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려다가 코로나. 그래서 이제 이 사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힘들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특수한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 외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서 그런 거지. 코로나 끝났다고 해보세요. 자유로운 여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외국에 가겠죠. 중국 사람들 어디 가겠죠. 그럴 때 한국은 첫 번째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이 기자가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1년 8월 24일 한중수교 29년이 한중 관계의 최저점이기를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정치적인 뭐 등등의 이유로 중국과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반중 감정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좀 억지를 부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중국어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도 좀 줄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어 교사를 뽑지 않는 수준이냐 과연. 그리고 미래는 미래에 대한 대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사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나오느냐. 이건 2021년 기사입니다. 2월달 기사인데 그 많던 중국 관광객들이 사라졌다. 제주도 쇼핑거리 면사점 죽을 맛. 자, 이거 보시면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그렇죠? 크루즈를 타고 중국에 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관련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가장 컸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이죠. 피크를 찍었을 때. 자, 이런 날이 안 올까요? 여러분? 안 올까요? 코로나는 영원한가요? 안 옵니까? 왜 이거를 대비 안 하죠? 과연 이거는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자, 명동을 잊지 마세요. 자, 이것도 올해 기사입니다. 8월 30일 바로. 자, 보시면요. 신세계 면세점에서 한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대.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여기 직원이 얘기하는데 중국어 자막 있네요. 민동站 5号 出口出来就可以了. 명동역 5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세히 신세계 면세점 주변에 있는 뭐 맛집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면세점에서 이렇게 지금 중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이것도 영상의 하나인 것 같은데. 我们今天要访问的咖啡厅. 오늘 우리가 방문할 커피숍이래요. 저도 여기를 가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중국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한중수교 30주년이 됐어요. 이제 내년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한한령을 없애고, 그쵸? 이건 거의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반중정서. 이건 참 문제죠. 반중정서. 이거를 없애야 돼. 그래야만 중국과 한국이 싸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두 정상이. 글쎄,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겠지만 결국 대선 후보들이 중국과 나는 싸우겠다라는 사람은 저는 일단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당연히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9년 12월에 인민대회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더 확대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오고 그 다음에 한한령이 풀리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수많은 일자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중국 사람한테 한국어 배워서 하라고 할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많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도 돈을 또 벌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거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중 교류의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놓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과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사드 얘기도 나오고요.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많은 이제 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중국어를 너 꼭 중국어 배워라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몇 차례 그런 위기가 오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약해졌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극복해 가야 되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고쳐가야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과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때 가갖고 뒤늦게 교사 이제 막 뽑겠다? 물론 뽑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왜 그래야 되죠? 조금 중국어 교사를 계속 뽑아놔야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안 뽑아버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누가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코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말자고요. 우리 삶은 그렇게 코앞의 이익,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올바른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왜 중국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를 지금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바겠지만 요즘의 분위기, 반중 정서가 강한 분위기에서만 보면 중국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국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하자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청와대 청원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청원을 너무 길게 쓰면 길게 쓰기 어려워서 제가 청원에는 적지 않았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가 임용정원 사전 예고제 위반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오래전 기사입니다. 저 이 기사를 찾으려고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2010년도에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 얘기죠. 자, 교사 임용 정원 사전 예고제 도입한다라는 기사고 실제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응시생들. 약간 격세지감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서류 가가지고 도장 찍고 내던 시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니까 이런 모습은 낯설죠. 불과 10년 전 일인데 상당히 옛날로 느껴집니다. 여기 딱풀도 보이네요. 자, 재밌네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노량진녀. 자, 노량진녀라는 조어가 만들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쓰이진 않지만 어떤 특정한 학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생이었어요. 이분이요, 1인 시위를 해요. 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이 임박해서 채용 정원을 공고하는 이유는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한 국가 예산 계획을 9월께야 확정하는 데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신규 교사 수요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시험 보기 바로 얼마 전 겨우 고작 세 달 정도 그 정도 전에 최종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최종 인원이라고 해봤자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해 몇 명 뽑을지 언제 왔냐 시험이 닥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코앞에 와야만. 자, 그러다 보니 임용고시생들의 입장에서는 몇 명을 뽑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뭐냐?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시간적 여러 가지 손실을 입잖아요. 그래서 보자고요. 특히 올해에는 중등시험의 일부 교과목은 아예 정원 채용이 없다는 사실이 시험 직전에야 알려져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좀만 볼게요. 그래서 자, 세종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명 노량진녀라고 그 당시 불리던 학생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공개 데이트를 신청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언론에서 이걸 다뤄줬기 때문에 이 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학생의 주장은 뭐냐? 갑자기 없는 티오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그 당시는 더군다나 이게 최종 티오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꿀 수는 없지만 티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미리 알려주세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 전에 채용 예상 인원을 가공고한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예비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래서 언제 나와야 되냐면 5월 달에 나와야 돼요. 5월 달. 그래야만 11월에 보는 시험과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시험 일정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5월 전에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가공고를 한 거예요. 예비 공고, 요즘 예정 공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약속한 6개월이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가공고를 하고 그런데 안 뽑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 공고도 아니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오히려 공부를 한 번 할 때보다 더 못하게 된 거예요. 5월 달에 공부를 했으면 안 뽑는다고 그랬으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자신의 에너지와 능력을 학생들이 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예전국 이 노량진녀라고 불리던 이 학생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사전 예고제가 어떻게 됐냐고요?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당국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뽑는다고 그러면 5월 달에 얘기를 했으면 학생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겠죠. 결국 물거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일찍 알려줬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못했다는 거죠.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은 당국에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임용정원 사전 예고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안 지켜, 어떤 점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사립교원 선발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공립교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건 맞지만 이게 공립시험과 사립이 연동이 됩니다. 자,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2021년도 기사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는다. 자,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있으면 막아야죠. 그건 뭐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를 비리를 막겠대요. 좋아요. 여기까지 인정해 줍시다. 그런데 그러면서 도와 교육청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협약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면 결국은 사립에서 이루어지는 혹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 행위, 이른바 부정, 이런 것들을 막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공립시험에 준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일부 사립들은 그 공립학교 시험에다가 위탁해, 그래서 1차의 경우 공립에다 위탁하고 뭐 2차부터는 자신의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이런 식의 뭐 약간 절충된 형태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립학교에서 중국어를 뽑고 싶은데 공립에서 중국어를 교사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립도 못 뽑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정 정도 교사가 뽑아야 사립에서도 공립을 통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와 제도 간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투명성 있게 그 사립 교원을 뽑는다는 취지 자체는 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로 공립학교에서 뽑아야 그 시험에 그 임용 절차를 준용해서 사립 교원들을 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단 중국어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과목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국어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립에서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했어요. 더 있긴 합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중국어 얘기로 한번 들어와서 한번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중국어 교사 선발 인원을 보면 일부 사립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두 명의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2013, 최근 한 10년도를 본 겁니다. 자, 60명, 90명, 88, 109. 자, 이제 보세요. 사람 늘어나고 하니까 막 중국인 들어오니까 막 늘어나죠? 2017, 115명. 이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감소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당국에서 인원을 선정을 할 겁니다. 뭐 그런 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고를 하는 걸로 저도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갑자기 31명에서 0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건 합당한가? 자, 제가 계산해 봤더니 9년 평균,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뭐 10년이라 해도 되겠네요. 뭐 9년 평균으로 봤을 때 77명을 뽑았어요. 2013에서 2021까지. 평균 77명. 이만큼 중국어 교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 자, 5년으로 줄여봐도 70명이에요. 약. 맞죠? 그 다음에 최근 3년. 가장 적게 뽑은 3년만 보더라도 40명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갑자기 0명이라고요? 왜요? 중국이 뭐 망했나요? 중국과 우리가 전쟁하나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코로나고 뭐고 그래서 더 관광객 없어서 10명이 됐거나 혹은 5명이 됐거나 이래도 이렇게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0명이나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죠. 안 뽑는데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재의 유입을 임용고사로의 유입을 이거는 당국에서 걷어찬 겁니다. 딴 데 가라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막 사람을 늘려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0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어떻게 보든지 간에 갑자기 0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다가 내년에 40명 뽑고 30명 뽑으면 뭐합니까? 이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임용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가 없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좋은 교사를 계속해서 선발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나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0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000 되겠습니까? 중국어가? 22년, 23년, 24년, 25년 0입니까? 이렇게 될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거면 아예 그냥 중국어 교사 이제 안 뽑겠다 발표를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헛된 꿈을 꾸느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불확실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불확실성이죠? 우리 국가를 위한 것인가요? 학생을 위한 것인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예정 공고일 뿐입니다. 너무 늦게 나온 예정 공고지만 기간을 지켜주지 않은 잘못된 예정 공고지만 어쨌든 이건 예정이에요. 앞으로 2달 후에 최종 공고가 나옵니다. 이때 교육 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중국어 교사를 선발해 줘야 돼요.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0명과 1명은 엄청난 차입니다. 뽑아줘야 돼요. 중국어 교사 자리가 없나요? 그럼 지금 많은 일선 학교에 있는 기간제 교사 자리는 뭐예요? 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자료를 좀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양한 그 과목들의 학생 인원들 선발 인원과 관련한 뭐 그런 자료인데요.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 인원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뭐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2명 뽑았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제가 숫자를 써주면 12명 뽑았어요. 근데 여기 안 뽑았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수급에서 한참 안 뽑았어. 그러다가 25명 뽑았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7명 뽑았어. 자, 그래서 상황상 이렇게 비는 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어는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퇴직자들 나갈 때만 뽑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냐. 미래를 위한 대비는 필요 없느냐.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비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0명이잖아요. 13명이고 그 다음 27명 뽑을 거면 여기 13명 뽑으면 됐잖아요. 조금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학생들도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거기다가 온전히 투입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지 뽑았다 안 뽑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좋은 교사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중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워버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10명 정도 남짓해서 안 뽑는 거랑 중국어 지금까지 평균을 봤을 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요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언론사와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뜻있는 기자분, 사회의 공기로서, 사회 감시자로서 이렇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기사로 이렇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도교육청 혹은 에다가 저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요청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세 곳의 언론사랑 지금 접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시도교육청과도 얘기도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할 겁니다. 기타 뜻있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 교수님하고도 연동해서 연계해서 할 거고요. 혹은 저도 뭐 1인실까지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죠. 학생들의 그 억울함을요. 학생들은 더군다나 나서서 얘기도 못해요. 어디 가서 혹여라도 내가 이거 얘기 나섰다가 잘못될까봐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 상황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당당히 드세요. 여러분 죄 지은 거 없고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고개 당당히 들고 어깨 쭉 펴고요. 그리고 다음에 올 기회를 우리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중간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그만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그런 분들도 힘내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저는 뭐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 나는 중국어 교사라는 이 꿈을 가지고 이게 뭐 1, 2년의 꿈입니까? 최소 4년, 5년 걸쳐서 내가 계속해서 꾸어온 꿈인데 이걸 향해서 가시려고 계속해서 이 악정고투하는 그 수많은 수험생들한테는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뭐 제가 하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리시고 그 다음에 청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